다음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 프리프로세스가 어떠한 형태의 번역 방식인지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바로 운영체제라는 게 등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모두 종합시킨 그러한 대규모 종합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셈블러라는 게 뭐냐? 어셈블러. 그 다음 매크로 프로세스가 뭐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물론 이제 하나 자체적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라인 정도, 어떤 정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문제 단독으로 어셈블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얘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우리가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는,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는 우리가처럼 사람이 말하듯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0과 1만을 이해합니다. 컴퓨터는 뭐만 이해한다? 0과 1. 그러니까 컴퓨터는 디지털로 되어 있지요.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거는 컴퓨터는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자체의 조합으로 명령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곰인형이 있다고 하자고. 곰인형. 응? 곰인형. 이 곰인형이 맞나 모르겠지만 곰인형이 있다고. 그럼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자고. 전기선을 하나 연결했다. 그러면 전기를 집어넣고 오프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명령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전기를 집어넣으면 말을 하고 전기를 안 집어넣으면 말을 안 하는 거죠. 두 개의 명령이죠. 이걸 1, 0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전기를 집어넣는 거 1이라고 하고 없는 걸 0이라고 하죠. 만약에 그러면 선을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해보자고. 전기선을. 그러면 0, 0도 있고 0, 1도 있고 1, 0도 있고 1, 1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전기를 안 넣은 거예요. 이건 전기를 넣은 거고 0이 위에다 넣은 거고 이건 아래다 넣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았다는 얘기는 명령을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명령을 준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면 2비트 컴퓨터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를 뭐라 그런다? 전선 하나를 비트란 말을 씁니다. 비트란 말은 역시 나중에 우리가 자료 구조론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어쨌든 의미상 이렇죠. 4개의 명령을 줄 수 있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전기선을 3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0, 0, 0, 0, 0, 1, 0, 1, 0 쭉 해서 1, 1, 1에서 8개가 나오거든요. 8가지의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이 이 말하는 걸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를 또 명령을 주는 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컴퓨터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컴퓨터는 이렇게 명령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극히 과학자, 전문 기술자, 지금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거를 만약에 덧셈이라고 하자. 덧셈. 덧셈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쉬운 영어로 이렇게 하자. 영어. add. 이거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잖아. add 더하라는 거고. 이거는 기계가 알아듣는 거라면 이 중간에 뭔가 필요하잖아요. 변경을 해주려가 필요하죠. 이 변경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어셈블러라는 거예요. 어셈블러.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기계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어. 머신 랭귀지. 이런 언어를 뭐라래? 어셈블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거보단 쉽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약속을 한 것 뿐이지.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하고 4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move ah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ah라는 건 몰라도 돼. 레지스터입니다.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야. move al에다가 4를 집어넣어라. 그 의미상 뭐냐면 ah라는 곳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컴퓨터 안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al에다가 4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 안 되지 여러분은? 그렇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the same al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뭐야? 이게 어셈블리 언어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계어로 만들어 줘야 돼. 그죠?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이면 이게 하나, 둘, 셋. 1대1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라고?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러. 이게 어셈블러. 이거 해주는 거. 얘도 이거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라 그래 이거는. 어셈블리 언어. 어셈블리가 어셈블러. 이건 프로그램. 이건 어셈블리 언어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프로그램이 뭐다? 어셈블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원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원시 코드라는 말도 써요. 원시 코드. 그럼 요거는 결국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해서 이걸 뭐라 그래?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목적 코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차피 0과 1밖에 이해할 수 없다. 원칙에 대해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사람이 쓰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 써야 된다. 그래도 낫잖아 이거보다는. 0과 1로 되어 있는 것보다. 초기의 컴퓨터는 초기의 컴퓨터 이렇게 사용했다. 너무 어려워.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A에다가 3 집어넣고 B에다가 4 집어넣고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쓰잖아. 응?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는 어떤 언어냐면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의 언어가 이렇게 써요. 되게 쉽죠? 이거보다는 어렵지 않잖아. 얘가 제일 어렵고 이게 두 번째로 어렵고 이게 되게 쉽네. 그치? 우리가 좀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언어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형태 언어는 어렵잖아. 그죠? 어려우니까 저급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다. 이건 쉽다.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프로그램도 바로 뭘로 필요해? 어차피 이쪽으로 변형을 해야 되죠.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렇게 작성된 언어를 뭐라고 하고? 어셈블리 언어. 요렇게 작성된 언어를 C 언어 혹은 자바 언어. 이거를 어떻게 돼? 결국 목적은 똑같아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이게 기계어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내가 잘 못해. 내가 스페인어를 잘 못해. 독일어를 잘 못해.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야? 이거예요, 이거. 원시 프로그램들. 원래 원어야, 원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사람 번역을 해줘야 되죠?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어셈블러도 있고,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 방식의 번역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어로 번역. 이건 다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형태니까.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셈블리어는 뭐냐? 저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다. 맞죠? 자, 보시죠. 이거 어셈블리어 하나, 얘는 모니터에다가 문자 A라는 문자를 하나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문자를 이렇게 쏙 시언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언어로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시언어로 하면. 고급 언어잖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어려워. 저급 언어잖아. 얘는 어떤 언어? 어셈블리 언어인 저급 언어. 이건 시언어인 고급 언어. 이게 원시 프로그램이죠? 이걸 뭘로 바꿔라? 이렇게 생긴, 이 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긴 언어를 뭐라고? 기계어. 기계어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어셈블러. 어셈블리어, 이 프로그램러라고. 이걸 번역해 주는 게 어셈블러. 어셈블 하면 과정, 진행 중 ing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같은 얘기야, 다. 결국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꿨다. 이건 뭘까? 이거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그래서 요게 원시 프로그램. 그럼 얘는 뭐다? 목적 프로그램. 왜? 번역해 주는 게 뭐야? 결국은 타켓,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결과 타켓이 바로 뭐야? 목적 프로그램이잖아. 그래서 목적 코드, 여기는 원시 코드. 원시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자, 매크로 프로세스는 금방 했던 것처럼 너무 어렵잖아,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걸 하나로 쓰자. 이거를 put A로 쓰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저기 세 개의 문장을 얘로 치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막 짜다가 원래 저걸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쓰자 그냥. put A. 그러면 나중에 요걸로 치환시켜 준다고. 쓰기 편하잖아. 매크로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거 초보자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요 문자 하나로 치환해. 니네들 앞으로 이걸로 써. 그러면 얘를 만나면 이렇게 바꿔줄게, 내가. 이 하나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걸 매크로라고 하고 요걸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거, 세 줄로 확장시키는 걸 매크로 프로세서라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죠. 자,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대량의 명령을 하나로 치환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로는 드력킹, 킹크랩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답글을 다룰 때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네이버라고 하면 아니면 네이트라고 하면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을 찾아가서 그 글을 열어서 답글 쓰기를 하고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송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일련의 작업이 5개가 되건 6개가 되든 이 작업을 하나의 키로, 하나의 단축키로, 하나의 문자로, 매크로로 치환할 수 있으면 되게 일이 편해지겠죠. 엑셀도 마찬가지죠. 엑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명령이 한 100가지 명령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똑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해야 되면 한 번에 딱 추격하면 일이 많이 편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드루킹이 만든 킹크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답글을 줘야 되고 메일을 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걸 만약에 10만 명이라고 하자고 10만 명한테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일이 어렵잖아. 근데 한 방에 탁 치면 10만 명한테 다 답글이 가거나 메일이 날아가게 되면 얼마나 일이 편해요. 공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작업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하나의 단어로 코드 하나로 변경시켜서 쓰는 이런 형태를 매크로 프로세스다.
어셈블러를 사용하고 싶도록 명령을 문자로 치환해서 확장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컴파일러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고급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파일로 변경하는 거다. 자, C 언어로 작성이 된 거예요.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부분을 말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put character 해서 A, 화면에 A를, 모니터 화면에 A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바꿨잖아. 목적 프로그램. 고급 언어를 바꿔냈다. 이거는 컴파일러에 해당된다. 자, 그럼 인터프리터는 뭐냐? 고급 언어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 똑같아. 실행하되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대화식으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내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는 다 번역한 거를 파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번역한 걸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어떤 미국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연설. 그럼 옆에서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않는 전제에서 미국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쭉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전체 얘기할 때까지 자 기록했다가 한꺼번에 딱 번역해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다 받아 적어서 한꺼번에 번역을 해. 이걸 뭐라 그래?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아니죠.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하고. 통역할 때 뭐 있어요? 동시 통역하잖아, 보통 동시 통역. 동시 통역은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끝나면 그때 바로바로 해석해서 실행하죠. 그것을 우리가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명령어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번역을 해. 그리고 실행을 해. 이게 뭐라고? 이건 컴파일러 방식.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목적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지 않고, 이거 실행해. 이거 실행해. 이거 실행. 그때그때 계속 명령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파일이 필요 없겠죠. 누구는? 인터프리터는.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 라인당 해석을 해서 실행하니까 무슨 형태가 돼?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대화식으로 처리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거로 번역할 때까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지만 이건 라인 단위로 처리가 되니까 바로 대화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을 쫙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인터넷 웹브라우저 에러 나면 뭐 그림이 안 나오거나 그건 에러가 있는 거거든요. 에러가 있어도 실행이 돼요.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왜? 이건 실행이 되고 이거 실행되고 말이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컴파일러 방식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에러가 있다면 아예 실행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HTML 같은 경우에 인터넷 웹페이지 보여주는 그 화면은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방식은 베이직. 요 컴파일러 방식은 C나 C나 코볼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자바는 이제 두 개를 같이 혼용을 해서 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고 자바 애플렛, 자바 자체 고유 언어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인터프리터, 어떨 때는 컴파일러 쓰니까 그건 나중에. 자, 어쨌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잘 구분하자.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을 함수 단위가 아니라 라인 단위, 줄 단위, 대화식으로 번역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부터 틀렸네.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만들어내는데, 기계어로 만들어내는데 그 파일을 만들죠. 파일.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방식은 라인 단위로 대화식으로 번역하는 거고 컴파일러가 한꺼번에 다 번역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죠. 어셈블러는 어셈블러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하는 거 맞고 매크로 어셈블리. 프리프로세스는 컴파일러를 수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하는 게 아니고 선행 처리하는 겁니다. 미리 번역하기 전에 C 언어로는 뭐야? define 같은 거죠. define 시켜주고 어떤 내용을 쓰게 되면 이 내용을 치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번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정확히 파악하느냐. 함수 단위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기에. 그래서 다음은 첫 번째.